국회 입법데이트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유리천장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막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합니다. 일반 기업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권에도 이런 유리 장벽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한 법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5월부터 공포된 또 하나의 법이죠. 전기사업법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14대 국회 때만 해도 지역구에서 여성이 단 한 명 당선이 돼서 1.4%밖에 되지를 않았고요. 네. 16대에서도 5.9%. 네. 그러다가 이제 17대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13.4%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할당제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 참여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다른 네.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를 네. 고민해 오다가 이번에 정당법을 내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성들이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여성들이 처음에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렇죠. 그리고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네.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하나 이제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조금 전에도 17대 때부터 이제 좀 확률이 늘어나긴 했다라고 주셨습니다만 네. 이 의무 공천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지금 어떠한지 물론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보셨겠죠? 현황이 네. 어떻습니까?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19대에 들어와서는 15.7%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이 됐고 비례대표에서 28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에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교호 순번제라고 그래서 홀수 번호를 여성 후보에게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네. 지금 여성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17대부터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 참여가 적고 특히 이제 여성 인구로 말하자면 여성이 전 인구의 절반인데 그렇죠. 그런 여성을 대표하는 비율이 15.7%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과소대표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도 네. 우리에게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치 입문 그 문턱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남성 위주의 정치가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직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제 정치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여성이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사회에서 정치하는 여성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라든지 또 이제 가정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각 중앙당과 시도당에 저는 이제 여성정치발전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구를 좀 상설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은 여성들을
언제든지 모아서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뭐 한 달 이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교육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설적으로 설치를 해서 뭐 여성들에게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네. 또는 정당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의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 전략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 네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길러주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 같은 거 예컨대 뭐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긴 일반적으로 뭐 어린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알죠. 네.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죠. 정치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 굉장히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네. 있고 상시로 교육을 받고 그 정보를 주고받을 수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 정치 발전 센터가 네. 있는데 이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또 개정안의 실효성이 담보가 되려면 어떤 그 과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이제 정당 차원에서 그러한 그 여성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을 좀 깊이 하고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정당 지도부에서 좀 그거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아마 정당 지도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정당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정당 지도부가 네.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느냐 그렇지 네.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지도부에는 대부분 남성 의원들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네. 그런 것들을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실천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지난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해주겠다라는 표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이 앞서 소개해드린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하신 법안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이 법 취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이 연동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네. 이거는 이제 둘 다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면 그 확대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 중에 10%를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각 정당들에서는 우선 이제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것을 원래 그 목적대로 쓰지를 못하고 좀 다른 데다가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분명하게 그 10%를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담긴 골자까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10% 쓰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았다. 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쓰게 하자라는 네, 것이 네, 핵심 그렇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처리 전망도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정당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이 고위층의 의지가 필요하신가요? 그거는 이제 그 정당법보다도 더욱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원래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고 또 정치학 박사시지 네,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치라는 공부에 뛰어들겠다고 하신 이유가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실 정치를 처음부터 뭐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수 과목들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네. 이쪽 그 정치 외교학 쪽에 공부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운명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뭐 늘 그렇듯이
처음 길을 여는 자에게는 순탄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들이 실제로 힘을 갖게 될 때 앞으로 이제 정치하고 싶은 많은 여성들에게 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네,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지난 4월에 국회를 이미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 전기사업법인데요. 이 개정을 제안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그 2011년 9월 15일에 그 순환정전 사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전기가 9.15 정전 사태. 9.15. 예. 네, 그걸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이제 왜 그렇게 갑자기 정전이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해야 그렇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텐데, 네.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규명하려면 그 전력거래소에 있는 그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을 하지를 못했어요, 조사위원들이. 왜 그렇습니까? 뭐 전력거래소가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뭐 그것이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때 이제 그런 그 이유를 댔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9.15 사태의 원인과 그리고 이제 그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지난 3년 동안 이제 계속 그 조사를 해오면서 네. 이거는 좀 그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방하는데도 네네.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법을 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9.15 정전 사태가 2011년이네요. 네네. 마치 뭐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갑자기 전력 수요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제 전력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이제 갑자기 전력 수요가 늘어났어도 그걸 미리 이제 감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그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전기사업법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발의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낸 것을 이제 그 통합해서 대안을 마련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거기에 담긴 것 중에는 이제 전력거래소가 전력 시장 네. 그리고 전력 개통에 대한 정보를 내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전력이라든가 발전사 같은 이런 사업자들이 네. 그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아하. 요구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뉴스에서도 워낙 많이 들은 단어가 한국전력거래소라서 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거래소라는 곳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내는 곳인지 이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본래는 이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이게 이제 분리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한국전력은 전기를 판매하는 곳이고 네. 이 한국전력거래소가 네. 그 발전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값싸게 공급하느냐 이런 걸 조절하는 역할을 공급에 네. 대한 조절을 이 전력거래소가 합니다. 증권거래소랑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전력 들거든요. 시장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는데 전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또 안 팔면 그것도 손해니까 적정한 전기를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그래야 이제 그 국민들한테 전기를 싸게 네. 공급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력거래소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8월 상순에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낼지 그렇죠. 줄일지 하는 거를 판단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력이 100만큼 필요하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공급을 어느 정도나 할 것인가,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 이제 그래서 전력거래소입니다. 예를 들어 더위가 오래 간다, 계속 많이 만들고 일찍 네. 찾아온다, 좀 서둘러서 많이 네. 하고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전기사업법 시행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는 네.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라고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전기를 제대로 수요 공급을 맞춰서 만들어내면 네. 상당한 양의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저장할 수는 없나요?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만들어져서 남으면 네. 그 남는 만큼 이제 쓸데없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아, 거죠. 예. 그래서 그 쓸데없이 지불하는 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거. 그걸 이제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싼 값에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비용이 이제 전기 요금으로 다 전가가 되니까.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총괄 원가를 전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보통 이 구내 식당에서 오늘 직원이 어느 정도 와서 밥을 먹을지를 대충 계산해서 만드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냉면 먹으러 나가버리고 비 오는 날은 다 안에서 먹고 네, 이런 네.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동안에 네. 이제 그거를 수동으로 네.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오차가 만들어질 그 개연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그 EMS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수요 공급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못 쓰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네. 네. 또 공개되면 더 열심히 그렇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네, 쓰시겠죠. 당사자들은 좀 긴장이 되시겠지만 그렇군요.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또 추진 중이시거나 향후 이러이러한 걸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 싶은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그동안에 이제 산업부에서 그 개통감독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개통감독원. 네. 그건 이제 이 전력계통이 문제가 그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잘하나 못하나 하는 거를 이제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산업부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감독원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와 심판 역할을 거기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어서 네. 저는 이제 그 개통감독원을 산업부가 만드는 것보다 네. 이거를 조금 분리시켜서 국무총리 산하에 뭐 에너지 규제위원회 같은 네네. 걸 좀 만들어서 네. 이 선수와 심판을 좀 분리해서 하도록 예. 그런 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도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